자, 여기서 녹화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다시 밑에 있는 하단부에 프레임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선을 꺼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 선이 없이는 선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렉탱글로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더블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에서 옵셋, 이 프레임이 30이죠. 30.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면은 필요가 없는 면이니까, 이 유리가 끼워져야 될 면이니까, 딜리트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푸시 풀로, 저쪽 뒷면까지, 뒷면 요까지겠죠, 요까지. 요면까지 그려줍니다. 뭐, 도면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아, 더 줄였구나. 프레임도 이만큼 안 가네요. 이만큼 해서 그럼 좀 줄여보겠습니다. 프레임 자체가 윗면보다 더 주니까 두께 아까 30, 여기에서 푸시풀로 이면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게 치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한 50 이렇게 넣을까요? 50 좀 단면 보니까 그 다음에 이쪽 밑에서부터도 마찬가지로 푸시풀로 50, 그죠? 이 정도 하면 다 그려졌겠네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를 그립니다. 렉탱글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선택 모드에서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 더블 클릭해서 편집, 푸시풀로 3mm, 3 엔터, 밖으로 빠져나가서 엑스레이 모드로, 자 뷰를 이렇게 잡아줘서 무브 툴 가지고 미드 포인트 찾아서 안쪽에 미드 포인트까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외부에서 엑스레이 모드를 끄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색상은 교재에 나와 있는 색상을 칠해주면 되지만 유리 표시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표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툴로 이게 두 개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무브 컨트롤 이렇게 해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세워야 되잖아요. 이 세우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창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거 선택해서 로테이트, 자 이쪽 축에서 이쪽 축까지 잡고 여기에서 90도까지 이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실제 치수 기반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다 하잖아요. 이게 치수도 나와 있고 실물도 있고.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책상 모델링 하라고 했을 때도 진짜 치수를 다 한번 재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 모델링 하고 싶다 해서 실제로 모든 제품들을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델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모델링을 보고. 그거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요즘 뭐 이케아 가구 많이 쓰니까 이케아 이렇게 치면 돼요. 일단 인터넷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케아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케아가 뭐 워낙 그 회사들이 다 많이 있어가지고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우리나라는 없어요. 있으면 들어가면 좋겠지만 뭐 미국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창에서 커피 테이블 이렇게 치면 됩니다. 네. 그럼 옆에 이제 커피 테이블이 쭉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원형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교육의 목적상 간단한 모델링인데 어떻게 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헤네스, 이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클릭을 해서 이 모델링을 보면 큰 이미지로 이렇게 하나 나와 있을 거고요. 테이블이. 그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이 사이즈가 인치잖아요, 인치. 근데 여기 리드 모아를 해가지고 찾아보면 이 센치도 나와요. 그래서 길이가 118cm, 그죠? 이 폭이 75cm, 높이가 46cm.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의 제일 아웃라인, 제일 바깥쪽 부분은 118, 75, 46cm. 이걸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것만 가지고 실제로 이게 안에 아무리 그 크게 해서 보더라도 알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케아는 알다시피 이케아에서 판매를 하면 이거 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해야 돼요.
이케아 가구는 자기가 제작하는 거니까 제작 설명서가 있어. 항상. 모든 가구들이. 그게 어딨냐면 요 밑에 보면 Assembly Instruc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립 설명서예요. 조립 설명서. 이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실제로 보면 이거를 클릭을 해서 실제로 이걸 다운받으면 되거든요. 다운받던 인터넷에서 보이던 이건 아마 익스플로러 같으면 아마 다운받으라고 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구를 조립하는 테이블을 조립하는 방법이 영어로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뭐 그림도 돼 있죠. 이거 드라이버는 1자 10자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예요. 모르면 이케아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이런 거겠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4 곱하기 이게 4개, 이게 8개, 8개, 10개, 12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부품들이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뜯으면 이 부속품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숫자가 맞는지 이거 가지고 숫자 확인하는 겁니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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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 다음에 이런 도구들도 또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요거 1개, 요거 4개. 그러면 실제로 뭐 이거 가지고 아마 조립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면 요 철물 가지고 요 남바 있죠. 그죠? 이 남바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고정이 되고 여기도 고정시키고 이렇게 고정시키라. 이 순서가 그래요. 1번은 요 부재 가지고 철문을 갖다가 이렇게 나사를 요 큰 거 중간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놨어요. 작은 거면 작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홈 이렇게 다 홈도 표시가 나죠. 그죠? 홈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림으로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반대편 둘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죠? 여기도 요거 가지고 피스를 박아라. 그죠? 이게 박는 그대로 조립하는 순서예요. 예, 조립하는 순서. 그럼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모델링 할 것 같으면 이 철물 하나하나 다 모델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하부를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지상에서 볼 때 실제로 이게 아무리 확대해도 이 하부가 안 보이잖아요. 이 하부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부를 보기 위해서 이 설명서를 보는 거거든요. 하부부터 나오니까 이 밑을 쭉 내려다 보면 판을 이렇게 받고 뭐 쭉 돼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이미지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라든지 끝에 가면 여기까지 뒤집힌 거잖아요. 뒤집힌 거. 그 다음에 설치해서 뭐 이렇게 요 판을 얹어주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뭐 쭉 보고 이제 대충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미지를 얼만큼 치수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스크린 캡처 방법을 동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면이 이게 제일 크니까 스크린 캡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스크린 캡처는 프린트 스크린을 하시든지 저는 스크린 캡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스크린 캡처를 그냥 할게요. 인마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할 때 뭐 PNG나 JPG나 아무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돼요. 1번 1111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저장 안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 하나 불러올게요. 저장 안 하겠습니다. 자 파일 임포트입니다. 임포트 외부에 있는 거를 내가 갖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임포트를 하면 실제로 옵션에 보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개가 use as image라는 게 있고 use as texture가 있고 use as new matched photo 해가지고 매치 포트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있는 게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그죠? JPG 파일이었으니까 뭐 JPG로 했는데 1111이죠. JPG 1111 열기 이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죠. 주변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가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치수를 확실히 따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치수가 제일 큰 거는 상판이 제일 치수가 크잖아요. 상판이. 그죠? 상판이 얼마였어요? 1180이죠. 118cm니까. 그러면 테이프 메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테이프 메저 가지고 확대해서 이쪽 코너에서 그죠? 이쪽 코너 여기까지잖아요.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축적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바로 그냥 엔터 치면 된다. 그 숫자를 넣으면 된다 했잖아요. 1180 엔터. 사이즈 조정할까요? 예.
그럼 이게 실제로 요 사이즈가 118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저번 시간에 다 테이프 맺어가지고 축적 바꾸는 거 해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치수를 예를 들어서 이 안까지 들어온 치수든지 이 부재의 치수든지 이런 것들을 테이프 맺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근사치가 나와요. 이게 예를 들어 45mm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두께 자체가. 어디 갔냐. 그 다음에 여기 간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에이, 이게 붙어서 안 움직이냐. 여기 간격이 실제로 우리가 그 부재와 제가 맨날 단축키만 쓰다가 아이콘 누르라니까 없어 섭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부재가 기본적으로 쭉방 이 정도 될 거니까 한 970. 그럼 전체 1180에서 각재가 45, 45.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970 정도 되니까 가쪽에서 얼마만큼 들어왔다는 게 근사치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는 그 이미지를 캡처해서 스케치업에서 불러와서 스케일 조정을 해서 거의 근사치로 가는 게 제일 모델링 하기가 편해요. 1번. 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막 모델링 하면 돼요. 상판 가지고. 윈도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제가 방법만 이야기 드리는 거 이런 방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웁니다. 이거 지우고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임포트 합니다. 임포트에서 자, 이거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Users New Matched Photo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좀 많이 유용을 해요. 실제로 이미지 가지고 우리가 사진 가지고 내가 모델링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해서 열기를 합니다. 열기. 자, 뭔가 이제 좀 복잡한 게 왔어요. 복잡한 게. 자, 기본적으로 이게 축입니다. 축. 우리 많이 봤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이게 축이죠. 축. 그 다음에 빨간색, 녹색 다 봤잖아요. XYZ 축. 쭉 많이 봤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선택하기 편한 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축 방향부터 내가 움직이면 됩니다. 야, 여기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보기가 편한 데가 이쪽이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요것도 있잖아요. 스타일. 지금 이거 스타일부터. 스타일, 요 스타일이잖아요. 요 스타일. 실제로 여기서부터 잡아서 이렇게 그리 나오는 게 편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이거는 사실 이 스타일하고는 좀 잘 안 맞는데 이렇게 스타일을 잡아보죠. 볼록이니까. 그래서 이게 Z축, 그러니까 블루축을 각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그린이라고, 여기 레드라고 보고 얘를 끄집고 가서 얘는 이 뒤쪽에 이렇게. 그죠? 얘는 이쪽에. 이렇게. 선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끌고 가서 이쯤 지점에 위치를 잡아서 얘도 이렇게 선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면이잖아요. 이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죠?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Z축도 제대로 쓰고 이렇게 서졌죠? 그죠? 서졌습니까? 안 서졌습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돈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이제 이렇게 스케치업 화면이 됐어요. 그 다음에 렉탱글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돼요. 이 이미지 보고. 그 다음에 푸시풀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두께 좋아서 이만큼 두께잖아요. 이미지 보고 이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룹 묶을 것 같으면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그죠? 이 하부 그리고 싶다 하면 이 이미지 보고 다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렉탱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비슷하게 이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위치가 잘못됐는 것 같다. 그래, 엉뚱한 데 갔구나. 제가 봐도 좀 엉뚱하죠? 네. 다시. 모델링이 아니고 신탭을 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렉탱글을 이쪽에서 다시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푸시풀을. 이게 위치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에 모델링 돼 있는 부분에서 푸시풀을 잡아서, 이 또, 왜 일로? 제가 렉탱글을 잘못 그리고 있네요. 여기에서, 이 위, 상부에서 렉탱글을 하나 그려서, 뭐죠? 푸시풀로
단축키하고 이거 아이콘하고 내 말하는 거하고 누르는 게 다른데 이쪽 높이가 될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메이크 그룹 잠깐만요. 트리플 클릭을 해서 메이크 그룹, 그죠? 그 다음에 이 무브 툴로 움직여줘야 되겠죠. 이 무브 툴로 여기서 이만큼 내려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지점을 옮겨야 되는데 이 각이 사실 잘 안 맞네요, 그죠? 요 끝부분부터 잘 안 맞고 이러니까 실제로 매치 포토 할 때 이거를 설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매치 포토가 에디트에 있나? 여기 있던가? 뷰에 있다고? 어디? 매치 포토 윈도우. 윈도우에 있다고? 여기 있네. 실제로 이게 아이고 이 에디트가 어디 갔어? 이거는 모델링을 빼는 거고 이게 설정인데 요게 각 자체가 실제로 조금씩 제가 보면 확대를 해보면 각이 조금씩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각 자체가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어서 뭐 화각이 되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보니까. 아 이거 그러니까 이 각이 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부분을 제가 얘기했죠.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통상 추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 방향이 다시 이 축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는데 원래 축 방향이 실제로 이거를 조정하면서 축이 똑바로 여기 요 축에 똑바로 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케아에서 이렇게 화각 틀진 않는데. 나도 이거 많이 해보는데 이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되겠다. 이 면을 잡아볼까? 이쯤 딱 되는데 이건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길이가 있으니까 전체 면을 잡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주면 되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샘플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만들어서 실제로 일단 모델링이 만약에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치를 잡아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틀면 모델링이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이 모델링을 가지고 전체 그룹을 만들어서 테이프 맺어가지고 스케일을 역시 또 만들어주면 매치 포트 할 때는 절대로 스케일이 안 맞거든요. 스케일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스케일 툴 테이프 맺어가지고 스케일을 조정하면 또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방식이에요, 방식. 근데 저는 실제로 매치 포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진이라든지 이미지들이 아까 각이 좀 잘 맞아야 떨어져야 되고요. 통상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그 이미지를 불러와서 치수 따가면서 제가 실제로 모델링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이 탭 다 지워버리죠. 딜리트를 하고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이 모델링도 지워버리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파일에서 임포트 그 다음 이미지처럼 use as 이미지죠. 이렇게 열기를 해서 실제로 그려주고 테이프 맺어가지고 축척 맞춰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각을 잡을 때 거리를 만들 때 뭐 라인 툴을 쓰든 이게 지금 한글이 라인 툴로 길이도 재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길이 나오니까 여기 길이 나오잖아요. 글씨 창에 테이프 맺어로 재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요거 모델링 하는 방법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이거 아무리 말만 들어도 답이 없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아시고 뭐 집에서 연습하시는 길밖에 없고요.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미지 가지고 쓰는 거. 그렇게 알도록 하고 오늘은 요만큼만 할게요. 이거 보시면 아마 조금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스케치업에서 박스를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저장해서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USB에 보관을 하든지 그죠? 하드디스크에 보관을 하든지 뭐 백업을 받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권해드리기에는 인터넷만 된다고 생각하면 구글 웨어하우스에 올리세요. 구글 웨어하우스에 올려놓으면 인터넷만 되면 내가 어느 곳에는 가나 구글 3D 웨어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자기가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들 두려워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웨어하우스에 잘 안 올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 일단 저장을 한번 해봅니다.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뭐 박스라고 이렇게 합시다. 박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인터넷 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3D 웨어하우스는 어딘지 아십니까?
검색창에서 3D, 이거 영어로 쳐야 되나? 웨어하우스. 뭐 이렇게 쳐봅시다. 그럼 여기 3D 웨어하우스라고 이렇게 구글 사이트가 나오면서 여기에 온갖 모델링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저는 지메일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된 상태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로그인 안 하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올려볼게요. 업로드라고 여기 있잖아요. 업로드. 그죠? 이 구글 어스인데? 구글 어스가 왜 업로드가 되노? 자, 이미지 업로드인데 업로드할 파일 있잖아요. 파일. 이게 되나 모르겠다. 잠깐만요.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박스 열기. 해서 여기 보면 뭐 설명 있잖아요. 일반인에게 공개, 비공개 공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파일을 뭐 창피하니까 또는 이게 좀 비밀스러워서 공개 안 하고 싶다 이러면 비공개로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업로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그거잖아요. 이 스케치업이 아니고 이 구글 어스 파일이거든요. 이게 아니고 다른 데 업로드가 있는데 잠깐만 업로드가 어디 있노? 저도 하도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이걸로 할게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고 여기서 바로 올릴게요. 파일에 여기 보면 3D 웨어하우스에 쉐어 모델이라고 있어요. 스케치업에서 바로 올릴게요. 3D 웨어하우스에서 쉐어 모델 이걸 누르면 인터넷 창이 하나 떠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네모.skp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한글이라서 좀 깨지는 거예요. 한글이라서. 우리가 아까 박스라고 쳤잖아요. 인서트 모드 타이틀. 타이틀이 필요하니까 이건 required 하면 필수 모드거든요. 타이틀, 박스 이렇게 치면 되고요. 설명입니다. 뭐 1000짜리 박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여기 키워드, 태그,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박스 또는 뭐 스케치업 뭐 나무 아래서 뭐 이렇게 검색할 때 이거를 치면 검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 되고 여기 보면 에디션 컨텐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요게 그 누구한테나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 그게 되어 있는 겁니다. Allow anyone 누구나가 볼 수 있게끔 그죠? 요거와 연관되어 있는 컬렉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컬렉션을 볼 수 있게끔 그거 다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비밀스럽게 할 때는. 저는 일단 샘플이니까 공개를 해볼게요. 박스 이거 업로드 이렇게 하면 지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박스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박스지만 그래서 구글 웨어하우스에서 검색을 실제로 이걸 하잖아요. 우리가 한글 검색이 잘 안 되잖아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컴포넌트가 한글로 예를 들어서 테이블 이렇게 치면 테이블이 잘 없어요. 한글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도 검색해주네 요즘.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박스를 치잖아요. 그러면 제게 검색이 안 되겠나 싶은데 업데이트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또 배신을 땡기네. 전수가 되네. 응? 전수 매기 되네. 전수. 뭐가? 변급이 되네. 그러니까 전수는 똑같은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한글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검색이 제대로 잘 안 됐어요. 네. 실제로 스케치업이 영어를 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박스를 치면 검색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영어로 박스도 검색이 되잖아 지금. 얘네들이 구글이 기술이 되게 발전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해주는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그러면 다시 실제로 나무 아래서 스크립트가 나무 아래서니까 나무 아래서 이렇게 한번 쳐볼까? 내가 검색 한번 해볼라 했더만 검색이 잘 안 되네. 여기 나오잖아요 박스. 제게 올려져 있는 게 구글 3D에 써 있어요. 바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팔로 다운받으면 돼요. 팔로 다운받기. 박스 또 여러 개 있네. 이건 아마 제가 또 예전에 제가 스스로 연습한다고 몇 번 올려본 걸 거예요. 제가 볼 때. 차남참고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차남참고 이렇게 스케치업으로 한다고 해서 올려놓은 거고. 그래서 실제로 괜히 하드디스크 낭비하지 마시고 이게 20메가까지일 거예요. 20메가. 그러니까 자기가 20메가니까 매핑을 하든 모델링을 만들어 놓든 아까 제가 체크하는 거 2개 있다 했잖아요. 그거 해제하면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것만 할 것 같으면 로그인하면 내 이미지 갤러리를 누르면 내가 올려놓은 게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하드디스크 낭비하지 마시고
여기 구글 3D 웨어하우스에 올리세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으면 풀어넣어가지고 검색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거 다운받으면 이게 인기가 쫙 올라갈 거예요. 별표가 막 팍 쳐지면서. 그런 평가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꼭 이용을 하세요. 저는 되게 좋다 생각합니다. 이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한 파일에 20메가 정도 무제한 쓸 수 있고 인터넷만 돼 있으면 어디에서나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요.